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다정하고 자상했던 저의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때문에 이혼하게 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셨던 어머니는 평생 다투시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고, 외동딸인 저에게도 큰 사랑을 주시며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제 꿈도 역시 아버지처럼 자상한 남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대학 때 몇 번의 연애를 했으나 모든 남자들이 결혼 상대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를 기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결혼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미리 아이 생각이 없는 남자분만 만남을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번의 매칭 끝에 지금의 남편, 전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나예요. 잠시만요. 의자 빼드릴게요. 첫 만남부터 의자를 빼주고 고기를 썰어주는 등 다정하고 자상했던 전 남편의 첫 인상이 아버지와 비슷했기에 저는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관해서도 자기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저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아이는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길래 몇 번 만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라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전 남편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동안 양가의 인사를 드리러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시부모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셨는데도 저만 보시면 손주를 보고 싶으시다며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아이들을 보더니 아이고 이런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본인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손자 손녀 재롱도 못 보는 기구한 팔자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통곡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신 잔칫날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불임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몸이 아픈 건 알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떻겠니? 저는 난처했지만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의 계속된 요구에 산부인과를 다니며 불임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산부인과에 다녔지만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저는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 치료를 받아도 임신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실망하신 기색으로 그러면 입양을 해보는 건 어떻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우리 정우랑 내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입양을 생각해보는 건 어떻니? 너도 결혼 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라고 했잖니? 정우랑 새아가랑 아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화목하겠니? 나도 친구들 만나면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나만 손주가 없단다 새아가. 전 남편이 워낙에 아이를 좋아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부모님도 남의 아이라도 손주처럼 생각하고 키워보고 싶다고 또 울면서 통곡을 하시길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아이를 키워보고 싶긴 해.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다들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도 지나가다 아이가 보이면 눈을 떼지 못하신다니깐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 자기야. 이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전 남편도 시부모님과 자신 모두 아이를 좋아하니 한 명만 입양해서 키워보자길래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자식이 있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알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날 전 남편이 어떤 남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진연아, 앞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는 내 엄마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안녕, 엄마! 평소 시부모님께서 봉사하시는 고아원에 있던 아이라고 했는데 저는 입양이란 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건지 좀 의아했지만 어차피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니 이쁘게 잘 키워보자 하고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했지만 키울수록 아이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눈도 크고 서양인처럼 쌍꺼풀도 짙어서 한국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국인이면 어떻냐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종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신체적 특징이 남편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뒷머리 왼편에 큰 점이 있습니다. 또 왼손잡이고요. 그런데 아이도 남편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고 왼손잡이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면 남편은 쌍꺼풀이 없고 아이는 쌍꺼풀이 있었지만 그렇게 눈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도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자 저는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고민 끝에 전 남편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발을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봤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유전자 검사 종이를 내밀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추궁하듯 물어봤지만 전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차피 키우기로 한 거 남의 아이보단 내 아이가 낫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갑자기 술 한잔 하자고 하더니 어차피 알게 된 것 속 시원히 얘기할게. 사실 유나 너를 만나기 전에 연애하던 여자가 있었어.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우리 둘은 정말 사랑했고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겼어. 그 친구는 낙태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렸고 결국 아이를 낳고 나에게 주고는 한국을 떠났어. 뭐라고? 그럼 그 아이가 저 진현이라는 아이라는 거야? 그래, 불쌍한 아이야. 우리가 잘 키워보자. 이렇게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외국인과 연애 중 아이가 생겼는데 친모는 아이를 낳고 전 남편에게 맡기고 본국으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아이가 생긴 전 남편은 자기 아이를 잘 키워줄 엄마가 필요했고 마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가 그 아이를 키울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저 진현이라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기나긴 시간 동안 연극을 한 것이었고 저는 거기에 속은 셈인 거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저는 저를 속였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란 사람은 결국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아이의 엄마가 필요해서 저랑 결혼했던 거잖아요. 법원에서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